저는 원래 의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좀 실력이 모자라서 좀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처음에 진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과가 저한테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흥미를 좀 느끼기도 어려웠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계속 겪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공부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졸업한 후가 되게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군대 입대를 했죠. 그래서 군대 입대하면서 군 생활하는 2년 동안 뭔가 이제 인생을 바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라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는 수능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오랜 수건인 의사라는 꿈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을 해서 재수를 결정했습니다. 전에 제가 강남 청솔에서 사실 재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재수했던 기억 때문에 많은 걸 배웠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이투스로 돌아가면은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강남 하이퍼 기숙하고는 뭔가 생활 리듬하고 공부 태도를 잘 관리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화 기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면서 만족했던 프로그램은 일단 주말에 항상 수능처럼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게끔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을 치르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저한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경험을 좀 해보고 피드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강남 하이퍼 기숙하고는 되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난이도를 가진 좋은 수능형 문제들을 저한테 경험을 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어떤 난이도의 수능이 나와도 대비할 수 있는 저의 생동 수칙을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정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저한테 결과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이번 수능에서 제가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 결국 저는 제가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제 실력을 모두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9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슬럼프가 잠깐 왔었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보았던 서설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9월 모의고사도 잘 보리라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9월 모의고사에서 예상에 훨씬 미치지 않는 되게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좀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했냐면 이제 저를 극복시켜준 게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제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모의고사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나와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 억울함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저한테 제가 너무 불안감에 가득 차 있으니까 저를 안심시키시면서 제가 하던 대로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적을 별로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꾸준히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러시면서 어쩌면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경계를 하시게 하셨거든요. 이제 이것처럼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슬럼프를 좀 극복해 가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슬럼프를 극복할 때는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보다 지혜로운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자신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수능이라는 시험은 좀 똑똑한 사람보다는 꾸준한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좀 유일하게 노력이 재능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일수록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전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면 좀 외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마주보려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제가 뭐가 부족한지,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걸 고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능 이외에 모의고사에서 받은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 순간 좀 겸손해야 되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장수생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성공 사례와 좀 실패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왜 수능에서 실패하는 수험생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분들 되게 자존심이라던가 자신감이 되게 너무 넘쳐서 좀 겸손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생각해도 겸손하게 공부해야 해요. 분명 자기 실력 어딘가에는 수능장에서 당락을 가른 약점 하나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자신의 약점을 찾는 데 노력을 해야 해요. 국어는 일단 시간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자습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이냐면 보통 모의고사를 한 해 풀고 나서 피드백을 맞추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제 국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우선 화법과 전문 파트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스키밍을 해서 어떤 위치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확인한 후에 바로 문제로 돌입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문단에서 찾아내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또 문법 파트의 경우에는 저 혼자 공부하기 너무 어려워서 학원 특강하고 이투스 김민정 선생님하고 광동진 선생님의 문법 인강을 병행을 했어요. 문법 파트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양치기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념을 알면서도 적용이 안 돼서 개념과 적용 사이에 이제 약간 그런 괴리감이 상당한 파트이기 때문에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자는 관점에서의 양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분 만에 세 지문을 모두 풀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했어요. 독서 지문을 읽을 때는 지문을 분석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첫 발문을 보고 뒷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이게 왜 저한테 도움이 되냐면 뒷 내용을 예측하면서 읽는다면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키워드를 찾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이 키워드란 뭐냐면 그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키워드는 그 키워드의 정의하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을 읽다가 정의 부분이 나타나면 그 앞에 키워드로 사용할 만한 단어가 있는지 찾은 후에 그 단어들을 기반으로 글의 전체 맥락을 파악한다면 좀 더 쉽게 지문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문학 파트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1순위로 중요한 건 EBS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EBS 안의 주요 작품들은 최소한 전체적인 내용과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정도는 기억하고 수능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여러 번 돌리면서 풀어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수학을 공부할 때는 기출이 무조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5년치 기출문제를 반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그냥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떤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됐고 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또 뭐냐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교과서의 개념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풀이법이 생길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수능장에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어에서도 EBS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영어는 EBS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어는 우선 EBS 기출을 반드시 설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능장에서 EBS 연계 문제들은 엄청나게 커요. 그 몇 문제가 되게 큰데 그 문제들을 지문을 보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알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으면 그만큼 고난도 문제를 할애할 시간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자면 1등급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 생명과학 1하고 지구과학 1을 참고로 선택을 했어요. 일단 생명과학 1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과학 1은 유전 파트가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가계도 풀이하는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가계도를 오히려 풀어주셔야지 1등급이 나오는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여차하면 가계도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도를 풀 때 종종 사용되는 스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체화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최소한 한 번을 정독하면서 혹시 여기서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빠뜨린 지엽적인 내용은 없나 파악하시면서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셔야 해요. 그리고 지구과학 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과학 1은 정말 지엽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어떤 개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싶은 문제들도 다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1을 공부하다 보면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천체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체 파트는 무턱대고 그냥 내용을 외우려고 하면 외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런 천문학적 현상이 일어나는지 원리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암기로만 천체 파악을 해결하기에는 그러니까 천체에서 다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형이 나왔을 때 그냥 암기로만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1학기에는 문제풀이에 대한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개념서를 좀 정독하는 데 주력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개념서를 본다는 거는 그냥 본 내용을 기계적으로 다시 보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읽을 때마다 처음에 보지 못한 지엽적인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그걸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수의 문제를 풀기보다는 개념을 좀 적용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보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시기를 올바르게 못 보내면은 문제풀이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6평 이후에 개념의 빈 공간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 다 달리고 있는데 정작 저 혼자만 못 달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학기에는 6평 이후에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개념을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2학기에는 1학기 때 이제 개념 완성이 올바르게 된 상태라면 이제 많은 문제를 접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원의 출제에 의도하고 종종 사용되는 개념들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1회독이 끝나면 반드시 2회독하고 3회독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주 틀리거나 회독을 하면서도 좀 생소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오답노트를 한 번 읽는 것만으로도 복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쓸 때는 최대한 세세하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3학기에는 심리형의 대비가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이때는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풀기 싫은 문제들이 그때는 너무 많이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토할 것 같은 문제가 나와도 모조리 풀어보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빠뜨린 개념은 없나 그동안 만들었던 오답노트와 개념노트를 꺼내들고 계속 복습하면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다고 이제 되게 수능 직전에 돼서 갑자기 마음을 놓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결승선 앞에서 그냥 바로 멈춰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은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쯤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가지고 컨디션 조절도 신경을 못 쓰고 그래서 되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미세한 차이가 큰 변화를 이끄는 시기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공부하고 휴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